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리고 단기적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루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월등하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월가에서는 감세 법안 통과를 비롯해서 불확실성 요소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세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돌발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업들이 관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런 가운데 시장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어서 또 7월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동일한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40에서 50%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시장이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는 전날과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7월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연내 2회 인하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기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K-웨이브 미디어가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는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고, 이 금액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K-웨이브 미디어는 한국의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첫 시작을 순유출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정확하게 짚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지표 상으로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보여드렸던 지표와 동일한데요. 테이커들의 매수 거래량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전날에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면 하루 사이에 더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5분 동안에 테이커들의 매수 거래량이 20억 4천만 달러, 한화로는 2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유입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의 감정 지표, 센티멘트 지표도 매우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세가 얼마나 나오는가와 더불어서 매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했던 구간에서도 매도 압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고액 보유자들, 즉 고래들도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1K를 상방 돌파하는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대략적으로 18,000개 정도가 기록이 됐는데요. 작년 11월에 신고점을 형성하던 당시를 살펴보면은 무려 81,000개가 넘어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는 매도 압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즉 시장의 많은 주체들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해야 된다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숏 포지션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숏 청산인데요. 숏 청산 물량이 월등하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숏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근 가격이 반등했던 구간들과는 다소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면은 숏포지션 물량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지만 미결제 약정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단순 청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들이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장기 단기 밸류에이션 범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MVRV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과매수 혹은 과매도 상태를 분석을 하고 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일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MVRV가 2.75 정도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2.2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2.75 정도까지 다시 도달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빨간색 밴드에 도달하는 구간인데요. 130K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 MVRV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아직까지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 빨간색 선을 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30에서 150K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K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환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큰 상승을 이끈 핵심적인 주체들은 기관과 기업 투자자들입니다. 큰 주체들이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115K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형성했음에도 개인 투자자 지표는 과열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당시 살펴보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 지표가 이렇게 과열되는 국면들을 보였고, 그리고 지난 대세 상승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과열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조짐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상승장 사이클에서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이 정점에 도달할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철양시장 기준으로 115K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비트코인의 주간 옵션 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옵션 마감 가격이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들이 좀 꺾이게 됐을 때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어떤 구간들을 확인해야 되느냐? 자, 그 부분들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더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을 살펴봤을 때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이 대략적으로 106.5K이고 1개월에서 3개월이 101.2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지켜냈을 때는 온체인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요한 변수들과 이슈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시장의 중요한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 고래가 비트코인 20배 롱 포지션 규모를 3.4억 달러 더 늘렸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실현 이익이 무려 129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트레이더들의 베팅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옵션 트레이더들의 가격 전망이 상당히 정확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9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14만 달러 돌파에 8억 달러대를 베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틸레는 6월 옵션 만기 이후에 비트코인 콜옵션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임을 확인했을 때 역시나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관점과 비슷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최대 133K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전통적으로 3분기가 비트코인 수익률이 낮은 시기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예외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또 가격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들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 청장에 조나단 굴드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상원 인준 투표를 통과를 했는데요. 역시나 암호화폐 옹호론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콘테에서 전해진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신 SEC 문서에 따르면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59.7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구매가는 424억 달러, 현재 시가총액은 644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계 규칙에 따라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자산을 공정 가치로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부터 15%의 기업 최저세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보고 문서에서는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을 조달해야 되고 일부 비트코인 보유량을 청산하거나 추가 부채 또는 주식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세금 압박이 스트래티지가 향후 일부 비트코인 보유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도 압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정한 구간에서 잘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CV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루 사이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급등하기 전 구간들에서 매도벽이 두텁게 형성이 되지만 연이어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상단으로는 매도벽이 상대적으로 두텁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살펴봤을 때 갈색 고래와 녹색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까지도 매수세에 집중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전체 주문량도 이 구간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하루 사이에 뚝 떨어지면서 음수 영역을 일시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 중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122평선이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정배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정배열이 더 가팔라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형성되었던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넥라인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넥라인을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지 그 여부들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고 패턴이 완성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150K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넥라인을 다시 하방 이탈해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중요한 저항 구간이죠. 110.5K를 지켜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구간을 지켜내고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52평선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을 또 연이어 청산하면서 올라갔고 현재 숏 포지션 대비 롱 포지션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1.5K를 경계로 해서 롱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가격 상단으로는 117K 상단으로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롱 포지션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을 청산하고 더 강한 응축을 만든 이후에 올라갈지 그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시장은 온체인 시그널과 기술적인 추세상으로는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숏 포지션이 대량 청산되고 롱 포지션이 우위에 있는 데다가 옵션 만기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옵션 트레이더들의 베팅이 9월까지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9월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단기 국채 차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시중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크립토위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가 만약에 가격에 선반영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즉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에 의해서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예측해서 베팅하기보다는 우리는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꾸준히 보유하는 관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시장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